안녕하세요. 미운의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헬로키티 원단을 가지고 사각 파우치를 만들었는데, 영상 뒷부분에 사각 파우치를 만들 때 원단의 크기를 재단하는 그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천이 커다란 천이 아니라서 두 장으로 재단을 했어요. 겉감 두 장, 안감 두 장. 지퍼는 40cm를 준비하고, 이번에는 지퍼를 시침하지 않고 저렇게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지퍼를 임시로 저렇게 붙였습니다. 저 양면 테이프는 물에 녹는 거라 원단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퍼 위에도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안감에 겉이 오게끔 안감까지 저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붙입니다. 저 양면 테이프가 5mm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밟으면 약간 끈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봉틀은 7mm 정도로 해서 저렇게 박아줬어요. 그런 다음 다려주고 겉감에서 상침을 했어요. 제가 상침을 잘 못하는데, 저 원단이 결이 약간 마같이 생겼나? 하여튼 그 린넨인데 바느질이 이렇게 별로 표가 안 나더라고요. 주머니도 26 곱하기 22로 반 접어서 받고 저렇게 뒤집어 줬어요. 위에서 6cm 정도 내려온 곳에 주머니의 중심을 먼저 받고, 그리고 주머니 양쪽을 좌우 9cm씩 나가게끔 해서 저렇게 먼저 박아줘요. 원래 주머니가 26이었으니까 9cm씩 나가면 18cm니까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입체가 되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지퍼 한쪽이 남았잖아요. 아까 한쪽만 달고, 이번에 이제 남은 겉감에 양면 테이프 다시 붙여주고, 그 위에 아까 달고 남은 그 지퍼의 겉면이 오게끔 이곳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퍼 위에 또다시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안감의 겉이 밑으로 가게끔. 제가 저 테이프를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는데, 붙이는 게 좀 센 편이에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 지퍼를 달 일 있으면 저렇게 해서 달 것 같아요. 저 부분만 조심해서 재봉틀 지나가면 되니까 저렇게 박아주고, 다려준 다음에 나머지 상침을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가방을 만드는 방법하고 약간 비슷하죠? 저러고 가방을 만들려면 겉감끼리, 안감끼리 모으잖아요. 약간 좀 비슷해요. 지퍼를 했으니까 지퍼의 끝부분에 손잡이를 만들 건데, 손잡이 사이즈를 대략 계산을 해서 저렇게 오린 다음에, 길게 오린 다음에 반을 잘라서 준비했어요. 재봉틀이 안 보여요, 실이. 저 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퍼 이빨이 쇠인데, 쇠도 좀, 이게 5호 정도 되는 지퍼라 쇠가 좀 큰 편이에요. 다른 지퍼에 비해서. 그래서 재봉틀, 잘못하면 재봉틀 바늘이 부러지거든요. 그럴 때 저렇게 시침으로 해서 손잡이를 고정시켜 주었어요. 이번에는 겉감끼리, 안감끼리, 안감에 창구멍 남기고 양쪽에 옆선은 박지 않아요. 가방은 옆선도 박잖아요. 이거는 옆선은 박지 않고 바닥 쪽에만 1cm 시접으로 박아줍니다. 원래 창구멍을 남겨야 되는데 저는 창구멍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따 뜯어줬는데, 왜냐하면 이따 오리고 할 때 거기가 벌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창구멍도 박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시접이 가운데로 오게끔 해서 내 귀퉁이를 저렇게 7 곱하기 6으로 잘라줄 거예요. 원래 7 곱하기 7로 잘라야 되는데 바닥에는 시접이 없죠. 접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 곱하기 6으로 잘라줬어요. 이 방식으로 하면 저 천이 좀 낭비가 심해요. 제 거의 6 곱하기 12짜리 천인데 4장이 잘라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쪽 지퍼 있는 쪽을 박아주는데, 그 지퍼를 박아줄 때 재봉틀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재봉틀 손잡이를 손으로 돌려가며 수동으로 저렇게 밑에 지퍼 이빨이 닿으면 살짝 밀면서 당기면서 그렇게 박아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까 오린 부분이 높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14cm 높이. 저 부분을 서로 맞닿게끔 시접이 밑으로 가게 해놓고 저 부분을 저렇게 박아줄 거예요. 그 대신에 겉감에만 박아주는 게 아니라 안감도 저 모양 그대로 똑같이 동시에 바느질 할 거예요. 저기를 4군데 박아주는데 저 부분이 저 파우치의 높이가 되는 부분이에요. 손잡이도 안 해도 되니까 금방 완성했죠? 솜은 3온스를 사용했어요. 안감은 눈에 잘 띄라고 파란색으로 했고,
이 뒤쪽에는 이제 천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까지 제가 영상에 담느라 이 파우치 만드는 이 과정은 거의 2배속으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하는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막 정신없이 녹음을 하지 않을까. 저 지퍼를 40cm 그 양면 지퍼를 샀는데 손잡이가 없이 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손잡이를 찾아다가 저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지퍼를 사는데도 손잡이가 안 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바느질하면서도 또 벤치가 필요하고. 이제 완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2 곱하기 14의 파우치를 만들었잖아요. 그 파우치 22 곱하기 14를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오늘 만든 사각 파우치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 만든 저 파우치는 옆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14지만 약간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폭도 작고, 그러나 이 사각형 파우치는 아주 폭도 넓고, 제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옆쪽에 그 지퍼가 내려오는 저 부분이 2분의 1 부분이에요. 높이의 2분의 1까지 지퍼 부분이 내려와요. 그래서 처음에 저 부분을 가로를 22를 하고 높이는 14, 그리고 바닥의 폭은 8로 하려고 정하고서 파우치를 만든 거예요. 파우치를 만들다 보니 사이즈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고 파우치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천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런 다음에 파우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파우치는 그 천을 자르는 그 계산법이 있어요. 어렵진 않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미흡해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만든 저 파우치를 한 장으로 천을 계산한다면 가로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인 천이 필요할까, 그거를 계산하는데 가로는 처음에 22를 하기로 했잖아요. 앞면. 그리고 옆으로 내려온 부분이 저렇게 2분의 1씩이니까, 높이의 2분의 1씩이니까 가로 더하기 높이 14, 가로 22 더하기 높이 14, 그리고 양쪽 시접 2cm 이렇게 필요해요. 가로 사이즈는. 그래서 가로 사이즈는 38cm 38cm가 필요하고, 세로 사이즈는 좀 길다랗겠죠? 높이도 앞에 뒤에 2개고 바닥도 바닥 밑에 그리고 위에 지퍼 있는 쪽. 그래서 세로 사이즈는 곱하기 2를 해요. 높이 14 곱하기 2, 그리고 바닥
8 곱하기 2 그리고 위아래 시접 2 지퍼 1cm 지퍼 1cm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대략 1cm를 빼면 돼요. 1cm를 뺐는데 1.5가 되는 지퍼 사이즈가 나왔다고 해도 파우치를 만드는데 큰 적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저거를 계산하면 높이 2개, 바닥 2개, 시접 2, 지퍼 하나를 빼면 45cm가 돼요. 그래서 파우치, 오늘 만든 파우치 저는 천을 두 장으로 계산했는데 만약 한 장으로 필요한 천을 계산한다면 저렇게 가로 38에 세로 45에 한 장짜리 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신 안감은 2장이어야 해요. 안감은 창구멍을 내야 하니까. 그리고 저 사각형은 파우치 만들 때 저 높이 부분을 잘라내 주는 건데 파우치의 높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방으로 치면 가방 그 바닥 자르잖아요. 정사각형. 그래서 항상 우리가 7 곱하기 7, 5 곱하기 5 그런 식으로 가방의 바닥을 자르는데 저기도 저렇게 잘라주지만 왼쪽이 6cm가 되죠. 그거는 바닥에 시접이 없어서. 저거는 이제 파우치를 그대로 펼쳐서 놓게 되면 보여지는 전개도예요. 앞쪽 보이는 쪽이 22cm이고 저 맨 위가 지퍼 부분이겠죠. 그리고 높이는 14. 높이의 14의 반이 7cm. 지퍼가 내려온 저 부분이 높이의 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사이즈가 가로 더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저기도 7cm. 만약에 높이가 20cm면 저기 내려오는 부분은 10cm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각형 자르는 거는 10 곱하기 9가 되는 거고요. 사각형 저 부분 7은 높이의 반이에요. 저기를 7을 안 오리고 만약에 3 곱하기 3을 오렸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파우치 모양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3 곱하기 3이면 그 파우치는 높이가 6cm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파우치가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은 파우치? 그런 파우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 전개도를 그릴 때는 저렇게 7 곱하기 7로 제가 그렸지만 시접을 그리고 반을 접었기 때문에 자르는 건 저렇게 7 곱하기 7을 자르면 안 돼요. 시접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른쪽 시접 때문에 오른쪽은 7cm 그리고 왼쪽은 6cm가 되는 거예요. 시접 1을 빼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기 시접이 1이 아니고 만약에 7mm였다. 그러면 7에다가 7mm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어차피 저기 오른쪽 시접을 박을 거니까 저기도 7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저는 2장의 천으로 재단했는데 천을 2장으로 재단하게 되면 바느질이 우선 쉽고 만약에 무늬가 한쪽 방향으로 돼 있다면
한쪽 방향의 무늬가 거꾸로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장으로 하는 게. 2장으로 하게 되면 저 45cm를 반으로 잘라야 되겠죠. 45cm를 반으로 자르고 그 대신에 잘라서 시접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른 부분에 시접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45에 반을 자르고 시접 1cm를 더해줘요. 그래서 저기는 2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우치 만들 때 저는 38 곱하기 23.5로 재단을 해서 파우치를 만들었죠. 한 장에 1000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 대신에 안감은 2장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아주 오래전에 예뻐서 산 파우치인데 저렇게 저 정도의 파우치를 보면서 이런 사이즈로 한번 만드는 건 어떨까? 그럴 때 저 파우치를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저 파우치의 가로 사이즈 재고, 높이 재고, 그리고 바닥도 재고. 그 가로 사이즈 14, 높이는 8, 바닥 사이즈는 5. 저 세 가지만 알면 저 다이소에서 산 파우치하고 똑같은 파우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사각형, 이따 사각형 오릴 때는 저 사각형이 높이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왼쪽의 높이가 8이니까 저 사각형 오리는 거는 시접 있는 쪽은 4, 왼쪽은 바닥 쪽은 3. 저렇게 오릴 거예요. 한 장에 1000으로 계산을 한다면 가로는 세로는 몇 센치인지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필요한 1000이죠. 한 장에 필요한 1000. 먼저 가로는 14. 우리가 정했던 가로 사이즈 14의 높이 8을 더하고 시접 1을 더하면 우리가 필요한 가로 원단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가로 사이즈는 24가 됐고 세로는 높이 곱하기 2 해야 되고 바닥도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 원단은 8 곱하기 2 더하기 바닥 5 곱하기 2 그 다음 시접 2 그 다음 지퍼 2를 빼는 거예요. 아까 전개도처럼 그렇게 그려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1000은 절약할 수 있지만 지퍼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간 모양이 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원단은 좀 손실을 보고 세로가 27cm가 됐죠. 저거를 27cm를 또 반으로 잘라서 시접 1을 더하면 24 곱하기 14.5로 안감을 2장 재단하면 돼요. 여유로 1cm씩 더 크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사각 파우치는 옆면이 또 윗면 아랫면이 다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 사이즈가 없어요. 가로도 20이 그대로고 높이도 14cm 그대로, 그리고 폭도 8cm 그대로. 오늘은 제가 파우치 영상 올리고 또 재단법까지 올리느라 너무 녹음을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